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650만이 운 영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한국 영화계에 돌풍을 일으킨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650만 관객을 울린 이 영화,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국 영화계는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2월 4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1000만 영화는커녕 500만 관객을 넘긴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할인 쿠폰의 도움을 받은 좀비딸이 유일했죠. 한국 영화계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월 21일 배급사 쇼박스가 발표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거죠. 2월 24일에는 600만을 넘어섰습니다. 개봉 20일 만이었는데요. 2026년 2월 26일 기준 누적 관객 수 652만 8,519명. 범죄도시사 이후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올 수 있을지 전국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였길래? 장항준 감독의 6번째 장편 연출작이었습니다. 그의 첫 사극이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제6대 국왕 단종과 호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였습니다. 배우진도 화려했죠.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 제작비 105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은 처음에 이 영화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투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제작자한테 시나리오 수정 방향을 20분 정도 조언만 했는데 제작자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망설였던 감독. 그런데 집에 가져간 시나리오를 아내 김은희 작가가 읽어보더니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덜컥 맡게 된 영화였던 거죠. 이후 20번 이상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공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단종 이야기였을까요? 장항준 감독은 제5공화국 시기의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항상 품었던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공한 영모 쿠데타는 인정받아야 하는가?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한 정의의 뒷모습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단종 이야기와 흡사했던 거죠. 운명처럼 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는 게 부담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봄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애통함이나 좌절을 모두가 알고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끌어낸다면 몰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영화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1457년 강원도 영월의 산골 마을 광천골. 촌장 어몽도유에 지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고민합니다. 옆마을 노르골은 유배온 양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마을만 쫄쫄 굶고 있었거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우리 광천골로 오게 해야지. 어몽도는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유배자를 맞이했는데 노상군 이홍이에요. 이홍이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아들 태산의 말에 어몽도는 충격에 빠집니다. 잘 나가는 양반이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16세 소년이었던 거죠. 계유정난으로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이홍이 박지훈. 그는 삶의 의지를 잃고 절벽에서 투신하려 합니다. 죽게 놔달라. 당신이 죽었다간 마을 사람도 전부 끝장이요. 어몽도가 간신히 살려냅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호랑이를 잡은 왕.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이홍이가 활을 들고 외칩니다. 내 상대는 나다. 돌진하는 호랑이의 미간을 화살로 정확히 꿰뚫는 이홍이.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후 이홍이는 태산에게 그를 가르칩니다. 마을에는 진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광천골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풍족해졌는데요. 인맥이 없는 산골 무지렁이, 평민, 노비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열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태산의 꿈에 공감한 이홍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양에서는 권력자 한 명의 유지태가 이홍이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산 저것이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는구나. 태산이 관아에 잡혀가 장형을 받게 됩니다. 이홍이가 달려가 형을 멈추라 명하지만 한명회가 조롱합니다. 노산 저것이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는구나. 이홍이의 눈이 커지며 분노가 폭발하는데요.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하지만 한명회는 태산이 죽을 때까지 장형을 멈추지 않겠다며 협박합니다. 결국 발기를 돌리는 이홍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홍이는 결심합니다. 숙부 금성대군의 복위 거사에 가담하기로 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유배자가 아닌 역사의 증언자로서 숙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비가 거칠게 내리는 밤. 이홍이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몽도가 만류하지만 이홍이는 말합니다. 그대와 태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해주었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아끼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대는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이미 한 명의 병사들이 매복해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죠. 금성대군의 거사는 실패하고 이용희도 붙잡히고 맙니다. 전하,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사약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용희는 거부합니다. 저들이 내린 사약은 죽어도 싫다. 그는 어몽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요. 활시위를 목에 걸 테니 그것을 잡아당겨 달라고. 전하, 보수주인 어몽도입니다.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문 밖에서 오열하는 어몽도가 활시위를 잡아당깁니다. 1457년 향년 16세. 이용희는 유배된 지 4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는데요. 시신은 세조의 언명으로 동강에 내버려졌지만 어몽도가 수습합니다. 나으리, 차갑지요. 이제 나갑시다. 따뜻한 데로 갑시다. 배우들의 혼신의 연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호평은 유해진이 영화를 멱살 잡고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미디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유해진의 연기력이 제대로 빛을 발했다. 희극과 비극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평가였죠. 박지훈은 이 역할을 위해 15kg을 감량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과 한쪽만 먹으면서 버텼고 촬영 중에도 목소리에 버석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물도 최대한 안 마셨어요.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선입견을 깨고 중견 배우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리태는 비질란테에서 100kg까지 벌크업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압도적인 외모로 한명회를 연기했죠. 사전에 조사한 여러 문건을 챗GPT에게 학습시켜 그려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서 참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개봉 후 세조의 광릉은 카카오맵에서 대대적인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1.5등까지 내려갔는데요. 장소 세이프 모드가 발동되어 후기창이 임시 폐쇄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세조는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반대로 단종의 장릉에는 추모성 리뷰가 이어졌습니다. 청룡포와 함께 입장객이 줄을 설 정도로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영월군에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월 4주차부터 극장에서 단종문화재를 알리는 광고를 상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영화가 상영 중일 때 그 영화의 장면을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광고를 상영관에서 트는 건 처음 있는 마케팅 사례입니다. 4월 2426일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에는 많은 관광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됐죠. 현장 뒷이야기들. 청룡포는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버려서 제작진은 다른 장소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길이 없어 토목공사까지 해서 길을 내고 큰 차도 못 들어오는 곳에 배소 오픈세트를 지었어요. 누가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 촬영 내내 스태프들과 배우들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특히 배우들에게 특별했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인터뷰 때 그 장면을 회상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고 박지훈은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어 먼 발치에서만 지켜봤다고 고백했죠. 아무도 그 안을 소상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잊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항준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장항준과 유해진, 20년 인연. 두 사람은 서울예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를 촬영하면서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 수정 단계부터 유해진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어요. 그가 바로 수락해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100억 원대의 투자를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김민희 태산 역을 맡은 것도 특별했는데요. 잘생긴 배우가 유해진 아들로 나오면 너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개량형 유해진 같은 느낌을 원했어요. 배우 상견례하는 날 유해진이 김민을 보더니 내가 내 아들이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결말이 슬프다 보니 감독은 잠깐 대체 역사물로 내보고 싶은 욕망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수양을 끌어내리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고 광천골에 진짜 당나귀가 들어오고 한명회를 진짜 효수하는 내용으로요. 하지만 결국 역사대로 갔죠. 실제 역사에서도 조선 후기 숙종대에 노상군이 단종으로 추존되어 복권되었습니다. 어몽도의 묘 역시 단종이 묻힌 영월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이 자막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결말에 훨씬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한국 관객들도 울었는데 전혀 모르고 본 외국인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2월 20일, 영국에서는 3월 6일 개봉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록. 제목에 왕과 남자가 들어간 사극이 있었습니다.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두 작품 모두 1000만 영화였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까지 1000만을 돌파하면 제목에 왕과 남자가 들어간 조선시대 사극 3편이 모두 1000만 영화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월 24일 친구인 윤종신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거들먹거리는 거 어떻게 보지? 장항준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훈훈한 장면이었죠. 2026년 한국 영화의 귀환. 2025년 한 해 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한국 영화계. 1000만 영화는커녕 500만도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왕과 사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개봉 18일 만에 500만, 20일 만에 600만, 2월 26일 기준 652만 8,519명. 범죄도시사 이후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세조의 무덤에는 별점 테러가 가해지고 SNS에서는 영화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성공한 영모는 인정받아야 하는가?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야 하는가? 장항준 감독이 대학 시절부터 품었던 질문.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650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1457년 청룡포에서 벌어진 16세 소년과 상골 촌장의 따뜻하고도 슬픈 이야기. 그것이 2026년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